자, 모두가 전기차 하는데 워렌 버핏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석유에, 그것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니, 이 위대한 투자자가 왜 갑자기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그 거대한 베팅의 속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온통 테슬라 얘기로 뜨거운데 바로 그 시간에 워런 버핏은 뭘 했냐? 아주 조용히 석유 회사를 사들인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오늘 바로 이 거대한 역설, 도대체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투자한 금액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무려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8조 원이에요. 와, 이건 뭐 그냥 한번 사볼까 하는 수준이 아니죠. 이건 그냥 버핏의 확신, 그 자체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켓셔 해서웨이가 사들인 회사는 옥시덴털 페트롤륨, 흔히 OXY라고 부르는데요. 지분을 얼마까지 늘렸냐면 28.2%입니다. 여러분, 28.2%면요. 이건 그냥 단순한 주주가 아니에요. 거의 뭐 회사의 운명을 같이 아는 동반자, 파트너라고 봐야죠.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아니, 모두가 지금은 그냥 지켜보자 할 때 버핏은 왜 혼자서 과감하게 매수 버튼을 눌렀을까요? 이 역설적인 베팅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그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가가 35%나 폭락했다. 월가의 모든 애널리스트는 보유 의견을 냈다. 그런데 버핏은 9일 연속으로 샀다. 대체 그가 미친 걸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 아닌가요? 실제로 2024년 주가는 정말 말 그대로 곤두박질 쳤어요. 그런데 버핏은 어땠을까요? 네, 아까 말했듯이 9일 연속 매수, 그리고 또 매수, 또 추가 매수. 시장 전체가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내던질 때 그는 조용히 그 기회를 전부 사들인 거죠. 아니, 대체 이 엄청난 관점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월스트리트는 위험이라고 소리치는데 워렌 버핏은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 비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아주 명확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유가 하락이나 전기차 시대 같은 공포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버핏은 그 너머를 본 거죠. 이 회사가 가진 압도적인 저비용 생산 구조, 그리고 그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탄소 포집 기술이라는 핵심을요. 결국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회사의 진짜 본질을 꿰뚫어 본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가치 투자의 핵심이에요. 시장의 분위기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오로지 사업의 본질에만 집중해서 그 회사의 진짜 가치보다 싼 가격의 주식을 사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버핏에게 주가가 35%나 폭락했다는 건 위협이 아니라 와, 이렇게 훌륭한 기업을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다니 하는 절호의 기회였던 겁니다. 자, 그럼 버핏이 봤다는 옥시덴탈의 그 본질적인 가치, 그게 도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적 해자입니다. 경쟁자들이 절대로 쉽게 넘볼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방어벽 같은 거죠. 이 철옹성 같은 옥시덴탈의 5가지 비밀 병기, 지금부터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버핏이 본 옥시덴탈의 5중 해자는 바로 이겁니다. 첫째는 누구보다 싸게 기름을 뽑아내는 비용 우위. 둘째는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 바로 무형 자산이죠. 셋째는 가장 중요한 지역을 꽉 잡고 있는 효율적 규모. 넷째, 한번 인프라를 깔면 다른 걸로 바꾸기 어려운 전환 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이 널리 쓰일수록 더 강력해지는 네트워크 효과. 바로 이 5가지가 옥시덴탈을 그야말로 철옹성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 해자인 비용 우위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옥시덴탈은요, 유가가 배럴당 30달러대까지 떨어져도 손해를 안 봐요. 그런데 다른 경쟁사들은 어떠냐? 보통 50달러, 60달러는 돼야 겨우 이익을 내거든요. 이 차이가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유가가 폭락하면 경쟁자들은 다 쓰러져 나갔는데 옥시덴탈은 꿋꿋이 살아남아서 그 시장을 전부 다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강력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무형자산, 그러니까 기술력입니다. 옥시덴탈은 이산화탄소 관련 기술, 이 분야에서만 무려 40년 넘게 경험을 쌓아온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직접 공기 포집, 이걸 DAC라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단기간에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격차인 거죠. 근데 여러분, 버핏은 이런 숫자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항상 사람을 봅니다. 이 수십억 달러짜리 거대한 베팅의 중심에는요, 버핏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단 한 명의 CEO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CEO 비키 훌럽입니다.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회사가 최악의 위기에 빠졌을 때 부채를 무려 250억 달러나 줄였어요. 그리고 회사의 체질 자체를 완전히 바꿔놨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 이게 바로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실력 있는 자본 배분가의 완벽한 모습입니다. 버핏이 그녀에 대해 한 말이 있는데 이 한마디면 사실 모든 게 설명됩니다. 나는 실적 발표 전문을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다 읽어봤습니다. 비키 홀럽은 회사를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어요. 와, 90이 넘은 투자의 거장이 이 정도로 극찬하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보증수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버핏이 그리고 있는 진짜 큰 그림을 볼 시간이에요. 이 투자는요, 그냥 석유 회사 하나를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무려 50년에 걸친 어마어마한 전환 계획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옥시덴탈이 그리는 미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일단 2030년대까지는 기존의 석유 사업으로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여요. 그리고 그 돈을 전부 어디에 쏟아붓느냐? 바로 2050년 이후 회사의 주력이 될 탄소 제거 사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석유 사업은 미래의 기후 기술을 키우기 위한 든든한 자금줄 역할을 하는 셈이죠. 지금 당장 옥시덴탈을 보면 매출의 90%가 석유에서 나오는 그냥 전형적인 석유 회수예요. 이게 바로 현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30년 뒤의 미래는 어떨까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가 되면 매출의 90%가 탄소 포집 기술에서 나올 거예요. 이걸 보면 딱 감이 오시죠? 버핏은 석유 회사를 산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30년 뒤에 세상을 지배할 기후 기술 회사를 미리 아주 싸게 선점한 거죠.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에이, 말은 좋은데 정말 그런 계획이 가능할까? 하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버핏은 과거에 이와 똑같은 전략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반복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게 바로 1988년 코카콜라 투자와 2022년 옥시덴탈 투자를 비교한 건데요. 한번 보세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있지 않나요? 시장이 폭락한 위기 상황, 월가의 비관적인 평가. 하지만 버핏은 흔들리지 않고 강력한 해자와 뛰어난 CEO, 이 두 가지만 보고 위기 속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마치 30여 년 전에 써먹었던 전설적인 성공 방정식을 지금 그대로 다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워렌 버핏의 성공 공식입니다. 첫째, 위기에 산다. 둘째, 해자를 확인한다. 셋째, 경영진을 믿는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넷째는 영원히 보유한다. 지금 옥시덴탈은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회사인 거죠. 95살의 투자 거장이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영원히 보유할 주식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당장의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는 월스트리트인가요? 아니면 5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는 워렌 버핏인가요? 그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